안녕하세요. 영어 강사입니다. 네, 오늘은 저번 시간에 리스트를 배웠으니까요. 이 리스트를 활용하는 실습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베스킷이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이 리스트를 넣어 줄 건데, 리스트는 항상 이렇게 대괄호를 열고 닫아 주셔야 돼요. 지금 이렇게 하게 되면 빈 리스트가 들어가게 되거든요. 근데 저는 처음에 1과 2와 3을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데이터를 삽입해 볼 건데요. 리스트에 삽입을 해볼 건데, 삽입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append를 사용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append라고 하는 함수는 리스트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스킷이라고 하는 변수가 지금 리스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베스킷이라고 하는 변수는 append라고 하는 함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면 베스킷하고 점 찍었을 때 이 얘가 가지고 있는 함수들이 쫙 나열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중에 append 있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append를 할 건데 끝에다가 4를 추가시켜 줄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넣어볼까요? 하나는 5를 또 넣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프린트하고 베스킷을 한번 찍어보면 원래 우리는 1, 2, 3으로 출발하고 있지만 4와 5를 끝에 넣어줬으니까 순서대로 1, 2, 3, 4, 5가 찍히는 거를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삽입이라고 하는 함수는 append만 있었던 건 아니고 insert라고 하는 것도 있었어요. 그것도 한번 시험을 해볼 건데요. 일단 지금 상태가 1, 2, 3, 4, 5니까 여길 좀 표기를 해두겠습니다. 1, 2, 3, 4, 5인 상태. 자, 이 상태에서 제가 insert라고 하는 것도 써볼 건데 이것도 역시 이 리스트가 가지고 있는 함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스킷이 여전히 리스트죠. 점 찍으면 이 insert도 역시 가지고 있어요. insert라고 하는 건 저번 시간에 배웠지만 첫 번째 인자로 여기 인덱스를 줍니다. 인덱스는 우리가 이 아이템을 추가해줄 위치를 적어줄 건데요. 저는 첫 번째 위치에다 추가하고 싶어요. 그랬을 때는 이 첫 번째 위치가 0번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0번이라고 적어주면 되고요. 저는 두 번째에다가 추가할 아이템을 적어줄 건데 여기서 100을 넣어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상되는 결과는 여기 1, 2, 3, 4 하고 적혀 있는데 첫 번째 자리에 100이 이렇게 쏙 들어가겠죠? 이대로 찍히는지 한번 볼게요. 베스킷 출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랑 다르게 이 뒤에 추가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정한 0번에 추가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인설트를 사용하실 때는 주의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 append는 앞에 있는 녀석들의 순서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이 뒤에 쏙 추가가 되는 건데 우리가 인설트를 통해서 이 데이터들의 앞에 삽입을 하게 되면 이 원래 있던 데이터를 이렇게 밀려놔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간편하게 쑥 밀리는 게 아니라 한 칸씩 한 칸씩 다 당겨지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이 그렇게 효율적이진 않다라는 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인설트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효율적이지 않을 수 있으니 사용에 주의해달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다음으로는 리스트 데이터의 삭제입니다. 삭제를 해볼 건데요. 일단 가장 만만한 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 append랑 팝이랑 쌍이거든요. 왜냐면 append를 했었을 때 데이터를 끝에 삽입하는데 팝 같은 경우에 이 인자를 주지 않았을 때는 제일 끝의 녀석을 삭제하기 때문에 append랑 이 삭제하고 추가하는 위치가 같죠. 그래서 팝을 했을 때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팝 한번 하고 베스킷 한번 출력해 볼게요. 오타 주의해 주시고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보면 이렇게 우리는 지금 100, 1, 2, 3, 4, 5가 있었는데 5가 빠져서 지금 다시 4까지만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출력이 확인됐어요. 자, 이번엔 이 팝에 함수를 호출할 때 인자를 한번 줘볼 거예요. 인자를 줘볼 건데 한번 설명을 먼저 읽어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이 베스킷이 갖고 있는 팝을 호출할 때 이 설명이 나오고 있어요. 이때 인자로 뭘 주냐면 인덱스를 주래요. 인덱스는 이 값이 아니라 들어있는 값이 아니라 해당 값의 위치 정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몇 번째 값을 집어줘라고 해서 위치 정보 값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100, 1, 2, 3, 4가 있었을 때 저는 끝에 데이터를 지우고 싶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인자를 주지 않았어도 마지막 숫자가 삭제가 되겠지만 그냥 인덱스 마지막 걸 줘도 잘 삭제가 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이 마지막 요소의 인덱스는 4번이니까요. 이 4번을 줘보도록 합시다. 하게 되면 이때의 결과를 출력해 볼게요. 그랬을 때 이 4가 삭제되고 100, 1, 2, 3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팝도 좀 주의사항이 있어요. 어떤 주의사항이 있냐? 지금 잘 보시면 위치 정보가 0번부터 4번까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7번째 숫자 뽑아줘 라고 해봤자 이 7번에 대한 값이 없죠. 왜냐면 들어있는 게 없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 팝을 할 때 이 없는 인덱스에 대해서 우리가 요청을 하게 된다면 이때 어떻게 반응할까? 요거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요거 여기에 10번 인덱스 없죠? 그래서 요걸 실행해보면 이거는 실행이 되지 않고요. 인덱스 에러가 발생해요. 잘 보시면 팝 인덱스 아웃 오브 레인지, 이 인덱스의 범위를 벗어났어 라고 해서 에러가 뜨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팝을 해서 쓰실 때는요, 해당 인덱스 번호가 존재하는지 그 확인을 먼저 하신 뒤에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프로그램이 터지길 원치 않으신다면요. 네, 다음은 리무브입니다. 리무브는 똑같이 삭제하는 녀석인데요. 아까 팝 같은 경우에는 인덱스를 지정해 줬었는데 이 리무브라고 하는 녀석은 값을 지정해서 줄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지금 100과 1, 2, 3, 4라고 하는 값을 가지고 있어요. 이때 우리가 5번째 값을 지우고 싶다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 중에 4라고 하는 값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4라고 하는 거 지우고 싶어. 이런 요청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랬을 때는 우리가 이 인자에다가 값을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한번 프린트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100, 1, 2, 3, 4가 있는 상태였어요. 이때 우리가 4가 잘 지워진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팝과 마찬가지의 문제점인데요. 팝도 우리가 없는 인덱스에 대해서 삭제를 해주려고 할 때 에러가 터졌었잖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지금 100, 1, 2, 3, 4밖에 없는데 만약에 한 1000을 지우려고 했다 라고 한다면 얘는 1000이라고 하는 값을 갖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밸류 에러가 터집니다. 왜냐? 얘는 x라고 하는 값, 우리가 전달해준 이 x라고 하는 값이 리스트에 없었어 라고 하기 때문에 에러가 터진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삭제 같은 경우에는 팝과 리무브가 있었는데요. 이 팝이라고 하는 녀석은 그냥 주게 되면 가장 뒤의 녀석을 삭제하게 되고요. 그리고 인자를 주게 되면 해당 인덱스 번호에 해당하는 값을 지어줍니다. 근데 이 인덱스도 마찬가지고 밸류도 마찬가지고 이 없는 값을 넘겨주게 되면 얘들은 에러가 터진다. 그러니 주의해달라 라고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리스트의 참조입니다. 참조인데 지금 강사님 여태까지 이 프린트를 통해서 리스트를 통으로 출력해보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이 전체를 보고 싶은 게 아니라 일부를 보고 싶어요. 일부. 여기서 일부라고 하는 것은 이 전체 리스트가 있었을 때 이 중에 하나만 골라오는 거가 될 수도 있고요. 이 중에 3개를 묶어다가 그 일부를 갖다 주는 것도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씩 볼 건데 가장 간단한 인덱싱이라고 하는 녀석부터 볼 거예요. 인덱싱이라고 하는 녀석은 이렇게 하나의 값만 골라오는 걸 얘기할 거거든요. 간단합니다. 이 베스킷에서 만약에 제가 2번 인덱스에 있는 값을 가져와 주세요 라고 했다면 여기 대괄호를 써주시고요. 대괄호 안에 우리가 불러오고 싶은 인덱스를 넣어주면 돼요. 그러면 2번 인덱스를 쏙 이렇게 가지고 올 겁니다. 자, 이렇게 프린트를 해보시면 여기에 출력 결과 2가 나온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2번 인덱스 값 2죠. 그렇기 때문에 잘 나왔다. 확인됐고요. 자, 해보는 김에 뭐 0번도 넣어보시고 0번 찍었을 때는 이 첫 번째 값이 나오게 될 테니까 100이 나오겠죠? 그리고 1번도 한번 넣어보세요. 그랬을 때 해당 인덱스에 해당하는 값이 잘 뽑히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파이썬이 이 양수 인덱스 말고도 신기한 기능을 하나 지원합니다. 뭐냐면 음수 인덱스도 지원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100과 1과 2와 3, 4 이렇게 있었을 때 우리가 인덱스를 얘는 0번, 얘는 1번, 2번, 3번, 4번 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음수 인덱스를 했었을 때는요. 음수 인덱스는 뒤에부터 세줘요.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1번, 마이너스 2번, 마이너스 3번, 마이너스 4번, 마이너스 5번으로 등록이 됩니다. 강사님, 얘는 양수일 때는 0으로 출발했는데 얘는 왜 0으로 출발하지 않습니까? 라고 한다면 얘도 0으로 출발해버리면 이 자리가 겹쳐버리죠. 겹치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0을 먹을 수밖에 없고 이 음수 인덱스는 1부터 출발하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이 100을 출력하고 싶었을 때 음수 인덱스로 접근하고 싶으면 우리는 마이너스 5번으로 접근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인덱싱 할 때 값을 1이 아니라 마이너스 5로 바꿔주게 되면 출력이 100이 잘 출력이 돼요. 그래서 파이썬은 양수 말고도 음수도 지원한다. 확인해 봤습니다. 자, 지금 인덱스를 다루고 있는 인덱싱을 배웠는데요.
여기 인덱스를 다룬 게 지금 처음 한 건 아니고요. 잘 보시면 이 팝을 했었을 때도 인덱스를 넣어 봤었어요. 근데 이때 인덱스를 다룰 때는 에러에 주의해 주세요. 이거 있는지 없는지 한번 체크해 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베스킷의 지금 길이가 0, 1, 2, 3, 4, 이 4번 인덱스까지 있는데 이 상황에서 이걸 넘어가는 인덱스를 줬을 때 어떻게 찍히나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얘도 한번 10번 인덱스를 줘볼게요. 주게 됐었을 때 출력 결과 얘도 마찬가지로 인덱스 에러가 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덱스를 다룸으로써 어떤 값에 접근하고 싶다면 그때는 항상 인덱스 에러에 주의하셔야 된다는 거죠. 나중에 무지하게 많이 하는 실수니까요. 요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번 반복해도 중요성이 부족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이 인덱싱을 마무리하기 전에 참조를 했으니까요. 지금 참조한 값에 대해서 우리가 수정까지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저는 이 베스킷에 있는 첫 번째 값을 바꿔보고 싶어요. 그러면 일단 첫 번째 값에 접근을 해야겠죠. 접근이라고 하는 건 우리 인덱싱을 통해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하게 되면 첫 번째 값에 접근을 잘 했죠. 근데 이 녀석을 우리가 다른 값을 바꾸고 싶다면 이 녀석의 값을 덮어 씌워줘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뭘 넣고 싶냐? 저는 0을 넣어줄 거예요. 그러면 우리 기존에 원래 이 100, 1, 2, 3, 4가 있었는데 이 0번째에 들어있는 값을 0으로 덮어버리는 거니까 0, 1, 2, 3, 4가 되어 있어야 될 겁니다. 요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print basket. 그래서 출력을 해보면 이렇게 100이었던 자리에 이 0이 들어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네, 지금까지 수정까지 봤고요. 다음으로는 일부 참조를 볼 거예요. 강사님, 인덱싱 보지 않았나요? 일부 참조는 인덱싱도 있지만 슬라이싱이라고 하는 녀석도 있습니다. 이 인덱싱은 특정 값 하나만 뽑아오는 거였다면 슬라이싱은 이렇게 특정 구간, 특정 부분을 뽑아올 거예요. 그래서 이 슬라이싱이라고 하는 걸 보면요. 이 베이스킷을 호출하는 건 똑같아요. 똑같고 이 대괄호를 통해서 참조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근데 이 인덱싱이라고 하는 녀석은 이 인덱스 번호 딱 하나만 주면 됐었어요. 근데 이 슬라이싱이라고 하는 녀석은 특정 구간의 값을 요구하다 보니까 우리는 여기다가 구간 정보를 줘야 돼요. 구간이라고 하는 건 시작점과 끝 지점을 필요로 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콜론을 기준으로 시작 인덱스와 끝 인덱스를 줌으로써 이 구간을 세팅해 줄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0, 1, 2, 3, 4 중에 1, 2, 3을 한번 추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작 인덱스라고 하는 녀석이 1번이고요. 끝 인덱스라고 하는 녀석은 3번이에요. 그래서 한번 테스트 삼아서 한번 넣어볼게요. 저는 이 콜론을 기준으로 해서 시작 인덱스, 그 다음에 끝 인덱스를 준다고 했었어요. 요거 한번 출력을 해보면 우리가 원하는 1, 2, 3이 나오나 한번 봅시다. 출력을 했을 때 1, 2, 3이 나와야 되는데 3이 빠지고 2까지만 들어있어요. 지금 구간 세팅이 잘못되어 있나? 해서 이 시작 인덱스, 이 1은 잘 들어가거든요. 근데 2까지만 들어가고 3이 안 들어가 있어요. 구간이 세팅은 잘 된 것 같은데 좀 짧네? 그래서 한번 이거 늘려보겠습니다. 시험 삼아서. 잘 늘려보면 얘가 1, 2, 3, 이 원하는 구간이 나와요. 그러면 잘 볼게요. 여기 1번 인덱스고요. 여기가 4번 인덱스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 1, 2, 3, 4 뽑혀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 4가 빠지고 3까지만 나왔단 말이죠. 그 말은 우리가 끝 인덱스로 주는 거 포함한다 안 한다? 얘는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간을 이렇게 세팅해주면 시작 인덱스는 포함하고요. 끝 인덱스 이전까지만 슬라이싱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끝 인덱스는 왜 포함되지 않을까? 이게 궁금하실 수 있어요. 이건 왜 그런지 좀 유추를 해보면 이 끝 인덱스에서 시작 인덱스 번호를 빼시면 이게 3이 나와요. 근데 3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하면 이 슬라이싱한 결과의 리스트의 길이에요. 그래서 이 구간의 길이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세팅이 되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다음에는 이 다른 구간을 끊어보도록 합시다. 다음 구간은 0, 1, 2예요. 좀 더 쉬워졌죠? 그래서 이 시작 인덱스는 0으로 줄 수 있겠고요. 이게 2번 인덱스니까 이 다음까지 줘야 이 이전까지 끊기겠죠. 다음 인덱스는 3번입니다. 그래서 끝 인덱스는 3번이고요. 이래서 우리는 첫 번째 인덱스로 0을 줄 거고 끝 인덱스로는 3을 주게 되면 0, 1, 2 잘 뽑힐 거예요. 0, 1, 2. 하게 되면 이 출력 결과가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제가 이 0을 한번 지워볼게요. 그러면 이 콜론 앞에 있는 시작 인덱스가 비워져 있어요. 비워져 있을 때는 어떻게 한번 되나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랑 결과가 똑같거든요. 그럼 이제 알 수가 있죠. 이 콜론 앞에 뭔가 값을 비워두면 처음부터 시작하는구나 라고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응용력을 볼까요? 우리가 이 시작 인덱스를 비워주니까 이게 시작부터 출발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첫 번째 시작점을 우리가 2로 주고 나서 뒤에를 비워버린다 라고 한다면 일단 2번이 출발점일 거예요. 근데 얘가 어디까지 갈 거냐, 얘는 비워놓게 되면 끝까지 가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테스트해보면 얘는 결과가 2번부터 끝까지 다 뽑힙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콜론 앞에 있는 값도 비울 수가 있고 콜론 뒤에도 비울 수가 있으니까요. 한번 둘 다 비워볼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비웠으니까 시작부터 출발할 거고요. 뒤에도 비웠으니까 끝까지 갈 겁니다. 그럼 전부 다 뽑히지 않겠나 라고 예상해 볼 수가 있어요. 실제로 출력을 해보면 얘는 0, 1, 2, 3, 4 전부 출력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럼 강사님, 이 전체를 슬라이싱 하는 것과 이 배색기 자체를 출력하는 것은 결과가 동일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두 녀석의 출력 결과는 동일하거든요. 출력 결과는 동일해요. 그런데 이 슬라이싱의 경우는요, 추가 메모리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베스킷은 이 원본을 그대로 출력하는 거기 때문에 추가 메모리가 들어가지 않아요. 얘는 추가 메모리가 필요 없음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 내용에 관해서는 제가 복사라고 하는 테마로 나눠서 깊게 다뤄볼 예정이에요. 일단은 오늘은 좀 깊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중에 배우는구나 정도만 느끼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슬라이싱의 전부면 참 좋겠지만 하나 더 남았습니다. 우리가 슬라이싱을 할 때는 콜론이 하나만 올 수도 있지만 콜론이 사실 두 개도 올 수도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콜론 한 다음에 여기가 시작 인덱스, 여기는 끝 인덱스를 줬단 말이죠. 근데 콜론을 하나 더 줬다는 거는 여기 하나 더 온다는 거예요. 얘를 뭐 줄 거냐면 얘는 스텝이라고 하는 걸 줄 겁니다. 스텝이라고 하는 게 뭐냐, 우리는 시작과 끝으로 어떤 구간을 줄 수 있어요. 구간. 근데 그 스텝을 한 칸 한 칸 진행할 수도 있겠지만 이걸 한 칸씩 띄어서 0, 2, 4 이렇게 뽑아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스텝을 통해서 얼만큼 띄워줄 거니 라고 하는 거를 정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첫 번째랑 두 번째는 비워놓고요.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겠죠. 비워놓고 세 번째 스텝만 2를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한번 뽑아볼게요. 그러면 이 없던 비 채워주고 출력을 했었을 때 이 전 구간에 대해서 두 칸씩 스텝을 띄워라 라고 하는 거니까 처음 출발 두 칸 띄우고요. 두 칸 띄우고 이렇게 되니까 0과 2와 4가 출력이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근데 이 스텝을 2로 주지 말고 1을 줘볼래 라고 한다면 실행했었을 때 0, 1, 2, 3, 4가 다 뽑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유추해 볼 수가 있죠. 우리 여태까지 콜론을 두 개 주지 않고 딱 하나만 줬단 말이에요. 이때는 우리가 스텝을 지정해 준 적이 없단 말이죠. 이땐 자연스럽게 스텝이 1로 세팅이 된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스텝이 1이 아니고 싶을 때, 이 구간을 좀 더 다이나믹하게 탐색하고 싶을 때 그때는 스텝을 주자는 거예요. 이렇게 3도 줄 수 있고요, 4도 줄 수 있고, 스텝은 여러분 자유롭게 주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잘 보면 우리가 인덱스로서 구간을 세팅하고 있었죠. 근데 인덱스는 양수만 있었나요? 음수도 있었나요? 당연히 음수도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음의 인덱스로도 구간을 세팅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 이 시작 인덱스가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4까지 이런 것도 가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음의 인덱스에서는 방향이 이렇게 가다 보니까요, 이 슬라이싱의 방향은 역방향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 우리는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4까지 일단 스텝은 빼볼게요. 자, 이랬을 때 어떻게 출력되나 봅시다. 그럼 결과가 이 빈리스트가 나와요. 근데 우리가 기대하기를 이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4까지 끊어서 이 구간이 끊기길 바랬는데 이게 왜 비어있을까를 고민해보면요, 우리가 이 슬라이싱을 할 때 세 번째 값을 안 주면, 이 스텝을 안 주면 스텝으로 들어가는 값이 1이었단 말이죠. 자, 그럼 파이썬이 생각하기에 스텝이 1이니까요. 나 지금
양의 방향으로 내가 슬라이싱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 슬라이싱의 구간을 1 땡땡 4로 줬다면 지금 이렇게 양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죠. 그게 무슨 말이냐? 시작 인덱스가 끝 인덱스보다 작으니까요. 시작 인덱스로부터 양의 방향으로 가는 게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요거 보면 누가 더 큰가요? 이 경우에는 시작 인덱스가 마이너스 1이고 끝 인덱스가 마이너스 4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시작 인덱스가 더 큽니다. 이런 경우에는 잠깐만 시작이 더 커버리네? 그때는 양의 방향으로 갈 수가 없겠구나 라고 파이썬이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애초에 슬라이싱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비어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냐? 이런 상황에서는 양의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음의 방향으로 가야 돼 라고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음의 방향이라고 하는 거는 스텝에 음수 값을 줘야 됩니다. 근데 저희는 이렇게 마이너스 한 칸씩 가고 싶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을 줘서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이랬을 때 이 콜론 하나 더 적어주시고요. 마지막에는 마이너스 1을 적고 나서 출력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해서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 엔드 인덱스는 포함하지 않고 여기까지 슬라이싱이 될 겁니다. 근데 아까랑 차이점이 이 2, 3, 4 순서대로 출력되는 게 아니라 음의 방향이었다 보니까 이 거꾸로 출력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 이 끝 지점을 한번 비워보겠습니다. 한번 비워보면요. 마이너스 1 인덱스부터 제일 끝까지 역으로 출력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4, 3, 2, 1, 0. 자, 이 상황에서 한번 아까처럼 시작점도 과감하게 지워보겠습니다. 자, 비워보면 얘도 똑같이 4, 3, 2, 1, 0 역순으로 출력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이 음의 스텝일 때는 시작점과 끝점이 좀 달라지는 거예요. 아까 양수의 스텝이었을 때는 시작점이 여기였었거든요. 양수의 시작점. 근데 음수의 시작점은 여기인 거죠. 여기. 그리고 양수일 때 끝점은요. 여기였었고요. 음수일 때 끝점은 여기라는 거죠. 방향이 다르다. 그래서 이 생략할 때도 스텝을 뭘 주느냐에 따라서 이 구간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이거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슬라이싱 많이 갖고 놀아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는 리스트와 관련된 그 외 연산들을 살펴볼 예정인데요. 지금 현재는 베스킷에 0, 1, 2, 3, 4가 들어있다는 걸 잊지 말아주시고 한번 이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다음에 베스킷2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제가 6, 5, 4, 6, 6 이렇게 좀 무작위의 숫자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형태에서 제가 베스킷이라고 하는 변수랑 베스킷2라고 하는 변수를 한번 더해볼게요. 그리고 나서 한번 결과를 찍어보면요. 자, 이렇게 이 베스킷에 들어있는 0, 1, 2, 3, 4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베스킷2에 넣었던 6, 5, 4, 6, 6이 이어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리스트 두 개를 합쳐서 하나로 만든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오해하실 수 있는 포인트가 있는데요. 이 더해진 결과, 우리가 두 개의 리스트를 합쳐서 하나의 리스트로 만든 그 결과가 베스킷2나 베스킷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이 더한 결과를 찍고 나서 제가 베스킷이랑 그다음에 베스킷2까지 이거를 출력을 해보면 이 더해진 결과랑 상관없이 베스킷과 베스킷2는 그대로예요. 그냥 우리는 이 더해진 연산의 결과를 여기서 출력해줄 뿐입니다. 그러면 이 더해진 새로운 리스트 그 결과를 보관해주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더해진 결과를 우리가 새로운 변수에다가 넣어줬어야 됐었을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해당 리스트를 또 나중에 재사용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건 어떤 과정과 똑같냐면 A에는 1이 있다고 치고 B에는 2가 있다고 해봅시다. 이랬을 때 우리가 이 A 플러스 B의 결과를 출력해줄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출력하고 나서 다시 그 연산의 결과를 참조하고 싶을 때는 이거 우리가 저장해준 적이 없었기 때문에 다시 연산을 했었어야 됐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걸 재사용할 일이 있었다면 이렇게 바로 출력할 것이 아니라 이 연산의 결과를 새로운 변수에다 넣어줬어야 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연산의 결과가 저장된 변수가 있으니까 우리는 다시 연산할 필요 없이 해당 변수를 참조만 하면 연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죠. 얘도 마찬가지로 이 리스트 덧셈 한 결과 새로운 리스트가 나오게 됐고요. 해당 리스트를 다시 재사용할 일이 있다면 새로운 변수에다가 할당을 해줘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얘랑 같은 상황이죠. 그래서 리스트에서는 이 덧셈이라고 하는 건 A라고 하는 리스트가 있고요. B라고 하는 리스트가 있다고 했었을 때
이걸 더해주고 나면 이 원본에 지장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는 새로운 공간에다가 A와 B를 이어붙인 새로운 리스트를 만들어준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새로운 걸 만들고 싶지 않고 그냥 A라고 하는 것에다가 B를 덧대고 싶은데 이렇게 하고 싶을 수도 있죠. 자, 이렇게 하는 연산이 익스텐드입니다. 익스텐드 확장이라고 하는 의미고요. 확장은 어떤 기준점으로부터 확장시킬 건지 그 기준점을 잡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A라고 하는 리스트에다가 B를 덧댈 건지 B라고 하는 리스트에다가 A를 덧댈 건지 이걸 정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시작점이 되는 녀석을 기준점이라고 할 거고요. 이 기준점으로부터 우리가 익스텐드를 호출하면 됩니다. 만약에 이 베스킷이라고 하는 리스트에다가 베스킷2를 얹고 싶다라고 한다면 베스킷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거기서 익스텐드를 불러주고요. 이 기준점으로부터 우리가 확장하고 싶은 녀석을 인자로 전달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스킷2를 전달하고 나면 이 다시 베스킷을 한번 찍어봤었을 때 베스킷 찍어보면 원래 0, 1, 2, 3, 4만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붙어있는 결과로 다시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본이 이렇게 0, 1, 2, 3, 4만 있다가 확장이 된 거죠. 얘는 아까 덧셈 현상과 다르게 원본에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그게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리스트를 확장시키고 싶을 때 이 덧셈으로 확장시킬지 아니면 익스텐드로 확장시킬지는 이건 둘 중 뭐가 더 좋다라고 할 수가 없고요. 상황 따라서 여러분이 용도에 맞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의 베스킷에 담겨있는 이 숫자들을 나열해보면 이렇게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조금 불편한 게 뭐냐면 이 0, 1, 2, 3, 4까지는 정렬이 잘 되어 있어서 예쁘거든요. 그런데 이 6, 5, 4, 6, 6은 정렬이 안 되어 있어요. 이 크기 순대로 나열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정렬 순서에 맞게끔 뭔가 이렇게 4, 5, 6, 6, 6 이렇게 좀 만들어주고 싶은데 이 리스트를 정렬하기 위한 함수도 역시 있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 두 가지 함수가 있는데요. 그 중 하나는 sort고요. 그 중 하나는 sorted예요. 그런데 이 중에 리스트가 가지고 있는 함수는요. 이 sort입니다. 그리고 sorted는 이 리스트 갖고 있지 않고요. 얘는 그냥 파이썬이 지원하고 있는 내장 함수예요. 얘는 내장 함수. 그래서 어떤 차이점이 발생하냐? 한번 sort부터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자, sort는요. 이 베스킷.점 찍고 얘는 지금 리스트죠? 리스트니까 sort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얘를 실행시키고 나서 한번 베스킷을 찍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정렬 안 됐었는데 0, 1, 2, 3, 4 그 다음의 값들도 정렬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되어 있죠. 자, 그럼 이어서 이 sort를 안 했다고 치고 sorted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sorted라고 하는 거는 내장 함수였기 때문에 아까 이 베스킷 점 찍고 들어갔던 거랑 다르게 얘는 그냥 호출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sorт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를 sorт 시킬지 이 앞에 적혀 있었거든요. 근데 sorted는 뭐 앞에 찍고 들어가는 게 없다 보니까 얘가 뭘 정렬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자로서 전달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베스킷을 정렬할 거니까 이렇게 정렬해 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프린트를 한번 찍어보면 이거는 베스킷의 상태를 보면 아까 이 45666 정렬됐었는데 얘는 정렬이 안 되어 있거든요. 이게 무슨 일이냐? 이 프린트를 좀 위치를 바꿔보겠습니다. 프린트를 여기 sorted한 결과를 한번 찍어볼게요. 여기에다 찍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친구는 정렬되어 있거든요. 이게 뭔가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그러니까 이 sorted라고 하는 함수는 이 정렬 대상의 원본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원본을 바꾸는 게 아니라 원본 A가 있다면 이거를 정렬한 결과 있죠? 결과를 다시 A-라고 할게요. 요거를 출력해주는 함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함수의 결과로서 정렬된 리스트를 내뱉는 것 뿐이지 이 원본을 정렬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아까 이 베스킷에서 sort를 호출했었을 때는 이때는 이 sort가 정렬 결과를 출력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원본이 바뀌었었거든요. 원본이 정렬돼.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 얘는 지금 내장 함수이기 때문에 이 베스킷의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원본을 해집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sort의 주인은 지금 원본이란 말이에요. 원본이 갖고 있는 함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맘 놓고 이 원본을 해집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아, 원본 정렬해달라고? 오케이, 알겠어. 내 원본을 정렬시켜 줄게. 그래서 원본을 뒤집는 것이라고 정리해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sort라고 하는 거는 추가 메모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sorted라고 하는 녀석은 추가 메모리가 필요해요.
왜냐면 얘는 원본을 정렬할 거기 때문에 그냥 원본이 바뀔 수 있지만 솔티드라고 하는 녀석은 이 추가적인 메모리 공간에 원본은 놔둔 채로 정렬 결과를 새롭게 할당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메모리가 필요한 거죠. 아, 강사님, 그럼 저는 메모리 낭비를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솔트를 쓰겠습니다. 이럴 수가 없는 게요. 이 정렬 결과를 보고 싶긴 한데 원본을 해집지 않고 원본은 그대로 유지하고 싶을 때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여러분이 용도에 맞게 사용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파이썬 리스트의 정렬 함수들을 살펴봤고요. 그 다음으로는 랭 함수를 볼 겁니다. 현재 상태는 베스킷을 정렬해서 0, 1, 2, 3, 4, 4, 5, 6, 6, 6 이렇게 담긴 상태라고 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랭 함수는 랭스의 줄임말이에요. 랭스는 길이잖아요. 이 데이터 구조의 길이를 뽑아낼 때 쓰는 함수인데요. 얘는 리스트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파이썬 전체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내장 함수입니다. 내장 함수. 그래서 우리는 점 찍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랭 이렇게 호출하게 되면 되는데 이때 우리는 베스킷의 길이를 한번 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베스킷 씌워준 다음에 프린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결과로 이렇게 10을 만나볼 수가 있는데 이 10의 이유는 지금 이 0, 1, 2, 3, 4, 4, 5, 6, 6, 6 이 아이템의 숫자를 세봤을 때 이게 10개가 들어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랭 함수를 통해서 얼만큼의 아이템이 들어있는지 세어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나 간단하지만 아주 필수적인 함수니까요. 꼭 요거는 암기를 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는 인덱스라고 하는 함수를 살펴볼 건데요. 어떤 상황에 쓰냐 하면 우리가 어떤 리스트를 갖고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여기에 5라고 하는 값을 갖고 있다는 건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알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지금 몇 번째 있더라? 이 인덱스를 지금 모르는 상황이라고 합시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이 인덱스 함수를 통해서 값을 전달함으로써 이게 어디에 있니? 이거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찾아볼 건데요. 요거를 베스킷 점 찍고 인덱스 그 다음에 이 값을 인자로 주게 되면 얘가 뭘 출력하나 한번 봅시다. 얘가 6을 출력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얘가 0번, 1번, 2번 땡땡땡 가서 6번 인덱스에 5가 있기 때문에 이 6을 출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리무브를 했었을 때 없는 값을 지운다고 했었을 때는 우리가 에러가 났었거든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이 리스트에 없는 값인 100을 찾는다고 했을 때 이 에러가 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값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해당 인덱스를 찾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할 만한 점이 지금 6이 데이터가 3개 있거든요. 근데 인덱스라고 하는 거는 이 중에 뭘 뽑아줄까? 얘도 6이고 얘도 6이고 얘도 6인데 한번 이 궁금하니까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인자를 6을 줄 거고요. 이걸 출력해보면 얘는 7 하나만 줘요. 그러니까 이 6이 들어있는 인덱스는 사실 3개거든요. 근데 셋 중에 하나만 뱉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그 중에 몇 번째냐? 0, 1, 2, 3, 4, 5, 6, 7. 그 중에 처음 발견된 녀석을 주는 거예요. 이 정방향대로 탐색했었을 때 이때 첫 번째 발견되는 인덱스를 출력하더라 라고 하는 것까지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in이라고 하는 명령어인데요. 이것도 리스트가 단독으로 갖고 있는 건 아니고요. 파이썬 전체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이 in이라고 하는 키워드의 용도는 뭐냐 하면 어떤 자료 구조를 갖고 있다고 했었을 때 이 안에 특정 값이 있는지 없는지 검사를 하고 싶을 때 쓰는 키워드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자료 구조 지금 배우고 있는 건 리스트니까요. 특정 리스트에 5라고 하는 값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주의하셔야 될 건 지금 얘는 인덱스의 유무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값의 유무를 물어본다는 점. 이걸 짚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 어디 속에 있니?를 물어볼 거니까 in 뒤에는 이 검사할 자료 구조, 검사할 데이터 구조를 넣어주면 되는데 지금 저희는 베스킷에 있나 없나 이걸 볼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in 뒤에는 베스킷을 놔줄 거고요. 지금 베스킷에는 0, 1, 2, 3, 4, 5, 6 이렇게 0부터 6까지 있는데 6 있으니까 한번 6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in 앞에는 우리가 검색할 데이터를 넣어주면 되고요. 요거 한번 프린트를 했었을 때 이 베스킷에 있니 없니를 물어보는 거니까 이 결과는 OX가 될 겁니다. 그래서 출력은 true 또는 false가 나올 거고요. 지금은 6이 있으니까 true가 나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100 이런 거 있니? 이렇게 물어본다면 지금 베스킷은 갖고 있지 않으니까 얘는 false가 나올 겁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응용이 가능하냐?
그냥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이 100이라고 하는 것이 베스킷에 있습니까? 이걸 물어본 다음에 리무브를 하시고 100 삭제하게 되면 이때는 이 리무브라고 하는 명령 자체가 이걸 만족할 때만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100이 없으니까 이건 에러가 나는 구문이에요. 그런데 에러 가능성 있는 구문이 에러가 나는 상황에서는 들어가지 않게 되니까 안전한 코딩이 될 수 있겠죠. 프로그램이 터지는 걸 방지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in 명령어 이것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카운트인데요. 이건 직관적인 함수니까 짧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료 구조에 특정 값이 몇 개 들어있니? 이걸 물어볼 때 쓰는 함수예요. 그렇다면 지금 리스트에 4가 2개고 6이 3개니까요. 이거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할 수 있냐? 베스킷 하신 다음에 카운트로 출할 거고요. 저는 4를 한번 줘보고 다음 줄에서는 한번 6을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프린트 함수만 감싸주게 되면 결과가 찍힐 수 있겠죠? 그리고 실행을 시켜보면요.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2개, 3개 이렇게 잘 찍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카운트였습니다. 자, 다음으로 볼 연산은 곱셈인데요. 아까 덧셈도 봤었거든요. 그런데 얘는 다른 점이 아까는 리스트 더하기 리스트 이렇게 수행했었는데 얘는 리스트 곱하기 int예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점은 int가 그냥 정수 다 들어오는 건 아니고 양의 정수만 들어오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문의 불여일견이니까 한번 쳐볼 건데요. 일단 베스킷이라고 하는 거 좀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좀 리스트의 길이가 길어서 좀 작아야 보기 좋을 것 같거든요. 저는 이번에 간단하게 1, 2, 3 정도만 넣어볼게요. 자, 이랬을 때 뭘 찍어줄 거냐면 베스킷 곱하기 양의 정수인 2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출력을 해보면 리스트가 하나 만들어져 있고요. 거기 안에 이 베스킷에 있는 요소가 2번 나열되고 있습니다. 이게 곱셈의 결과인데 근데 이 곱셈도 마찬가지로 아까 덧셈을 했었을 때 리스트 1이랑 리스트 2 더했다고 한들 리스트 1이 늘어나거나 리스트 2가 늘어나지 않았죠. 연산의 결과로 리스트를 새롭게 만든 것 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곱셈의 결과로 이런 리스트가 만들어졌거든요. 얘는 원본에 지장을 줄까요? 주지 않을까요?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연산의 결과 이후에 이 베스킷을 찍어보면 얘는 여전히 1, 2, 3을 갖고 있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덧셈 때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이 연산의 결과를 나중에 또 활용하고 싶다 라고 하신다면 이렇게 프린트 하실 게 아니라 이걸 다른 변수에다가 넣어주셨어야 나중에 사용이 이렇게 가능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변수에 넣고 사용하시는 게 좋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리스트 곱셈 연산은 언제 많이 사용이 되냐? 이게 궁금하실 텐데요. 이 용도보다는 바로 이 코드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이 코드 형태를 많이 사용하시게 될 텐데 이렇게 0을 채워넣고요. 곱하기 20 이런 꼴의 코드를 상당히 많이 짜게 될 거예요. 이 결과를 한번 찍어보면요. 얘는 리스트이긴 리스트인데 0이라고 하는 게 20개 이렇게 쭉 나와야 되는 하나의 리스트가 생성이 될 거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어떤 값이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어떤 리스트가 필요하고 이 리스트의 길이가 나는 20개였으면 좋겠네 라고 했었다면 우리는 특정 값, 어떤 값인지 상관없으니까 0을 채워넣고요. 그리고 해당 리스트의 길이를 곱하기 int로 조정해 줄 수 있어요. 예컨대 지금 원하는 길이가 20이 아니라 100이었다고 한다면 얘한테 100을 넣어주게 되면 0이 100개 나오겠죠. 이렇게. 이랬을 때 길이가 100인 리스트를 만들어준 셈이죠. 자, 요 코드 정말 자주 쓸 거니까요. 요것도 꼭 암기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필요한 리스트 함수들은 거의 다 다룬 건데요. 사실 리스트 컴프리hension이라고 하는 중요한 문법이 있어요. 리스트 컴프리hension. 이게 있는데 요거는 반복문 이후에 이해할 수 있는 문법이기 때문에 반복문 할 때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말 마지막으로 우리가 리스트를 할당할 때는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요것만 마무리를 언급을 하고 물러가도록 할게요. 우리가 만약 이 베스킷이라고 하는 리스트를 어떤 다른 리스트에다가 이렇게 옮겨 담고 싶어요. 근데 지금 이 바구니를 베스킷2라고 하는 변수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케이. 옮겨 담아야 되니까 이 변수에다가 이 베스킷을 주면 되겠네? 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써볼 수가 있거든요. 베스킷2에다가 내가 베스킷을 넘겨줘야지 이렇게 할당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추측하기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베스킷은 여기 1, 2, 3이 있고, 그 다음에 베스킷 2도 역시 할당을 했으니까 얘도 1, 2, 3이 있겠구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자, 이 상황에서 제가 B에 있는 0번째 값을 한번 다른 걸로 바꿔볼게요. 바꿔볼 건데, 이 베스킷에 있는 0번째 인덱스 값을 제가 100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그러고 났을 때 이 베스킷과 베스킷2를 출력해보면 이 출력의 결과가 지금 동일한 걸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이게 지금 좀 이상함을 느끼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그렸던 그림을 생각해 보면 베스킷과 베스킷2는 지금 각각의 공간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베스킷을 아무리 수정한다 한들 베스킷2에는 영향을 주면 안 돼요. 근데 저희는 베스킷 첫 번째 값만 바꿨을 뿐인데 지금 얘만 바뀐 게 아니라 얘도 바뀌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사실 이 그림은 틀린 그림이었다는 거예요. 이 틀린 그림이고 베스킷2도 사실은 같은 곳을 참조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스킷2에 베스킷을 할당하게 되면 이때 베스킷2는 별도의 공간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베스킷이 갖고 있는 리스트를 같이 참조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도했던 대로 각각의 메모리 공간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게 리스트 할당 시의 주의사항이에요. 아니 강사님 그러면 저는 베스킷2에 베스킷이 갖고 있는 값만 가져오고 싶고 별도의 공간으로 저장하고 싶습니다. 이건 어떻게 하나요? 그거는 제가 나중에 복사라고 하는 테마로 해서 다른 강의에서 한번 짚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지금 다루기엔 조금 벅찰 수 있으니까요. 당장 소화해내야겠다라고 하는 부담을 좀 내려놓으시고요. 오늘 당장은 이렇게 리스트를 할당했었을 때 독립적인 공간을 갖는 것이 아니라 같은 곳을 참조하게 되는구나 정도만 느낌을 가져가시고 마무리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 리스트 실습 강의였고요. 아무래도 파이썬을 사용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자료 구조다 보니까 설명이 좀 길어진 부분이 있는데 이 하나하나 살펴보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없었거든요. 볼륨이 많을 뿐이지. 그러니 여러분이 이 수업만 들었다고 해서 땡 할 게 아니라 각각의 문법에 대해서 좀 갖고 놀면서 좀 많이 친숙해지시기 바랍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우리가 set이라고 하는 자료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강의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